안녕하세요. JBS 공감방송 땡큐 아줌마 김세은의 톡톡톡. 오늘은 또 여러분과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여러분 말하는 데 자신 있으세요? 제가 나름 그래도 이렇게 방송도 하고 강의도 하고 하다 보니까 남들이 저한테 말 잘한다는 말 자주 하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가끔 저한테 이렇게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좀 말하는 거 좀 가르쳐 달라고. 근데 저는 그거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스피치라는 세계가 너무 뭐랄까 넓고 또 이렇게 누군가에게 맞춰준다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또 요즘은 말을 해야 할 장소들이 참 많은 게 요즘 옛날처럼 땅 파고 사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는지 한 가지 팁 정도는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장재정 원장님 한번 모셔봤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스피치 학원 하시잖아요.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한번 본인의 소개 직접 좀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에서 왔고요. 모든 이들이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말 속의 비밀을 연구하면서 스피치를 어떻게 하면 자신 있게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전달하고 있는 행복 스피치 학원 원장입니다. JJJ3J 장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JJJ3G 너무 좋습니다. 장재정 원장님. 행복 스피치. 오늘 이 시간이 흐르고 나면 몇 분, 이렇게 단 한 분이라도 행복해지시는 분이 생겨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스피치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저는 스피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구체적으로 좀 여쭤본다면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우리가 사실 말은 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같은 경우는 스피치 하면은 뭐 아나운서라든가 사회 진행하시는 분들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우리 뭐 긍정 메시지를 네.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떨지 않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말 속의 비밀을 연구하기도 하고요. 이 비밀들을 전파해서 자신이 행복하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면서 본인이 직접 행복할 수 있다. 네. 말을 하면서 야, 내 학원 이름하고 딱 잘 어울리시는 그런 말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스피치라는 게 좀 뭐 아주 옛날부터 나온 거긴 한데 원장님은 언제부터 이 스피치를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사실 제가 뭐 학교에서 전공을 하거나 한 건 아니고요. 저희 그래요? 아이들이 먼저 스피치를 배우고 대회를 다니면서 사실 주부로서 같이 따라다녔었어요. 그러면서 대회를 같이 나가고 도전을 하다 보니까 그 또 남들 앞에 나서게 된 계기가요. 사실 제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소심한 성격이었습니다. 양쪽 그래요? 귀가 들리질 않았었거든요. 에? 그런데 저희 아들이 이제 희귀병으로 서울대학병원 다니다 보니까 네. 우연한 기회에 제가 한쪽 귀를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쪽 귀는 잘 들리지 않는데 한쪽 귀가 들리는데 이때부터 제가 대회 나가는 걸 토대로 말 속의 비밀을 연구하기도 하고 이걸 전파하면서 스피치 강사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모든 아이들이 좀 약간 소심하거나 좀 남들 앞에 나서는 걸 두려워하는 네. 제가 이제 산 경험자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전파하게 되었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직접 말이 들리지 않는데 어쨌든 지금 말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과연 그게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한번 여쭤보면 어떤 수술과 관련해서 아이와 스피치에 나간 거 말고 또 뭔가 그 속에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왠지 자신감이라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아마 많은 분들이 나는 앉아서는 말을 잘하는데 나오기만 하면 떨려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 사실 우리 모든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 종이 한 장. 그 종이 네. 한 장이 참 어려울 수 있는데 많이 어려워요. 예, 안 해보아서 어려운 거지 어색하기 때문이지 않는가. 이 어색함을 나와 보다 보면 이제 내가 연습이 되는 거예요. 저 역시도 굉장히 소심하고 들리지 않아서 대인 기피증이 있었는데 네. 아이를 키우고 뭐 스피치 대회를 나가고 하면서
내가 얻었는 거, 하니까 별거 아니구나. 아, 그게 네. 답이었구나. 네네. 근데 사실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지만 자신감은 네. 까짓거 뭡니다. 까짓거 뭐. 까짓거 뭐 하고 나오다 보니까는 요 부분들이 연습이 되고 습관이 되더라고요. 네. 제가 하는 수업도 마찬가지 스피치 수업이 이론적인 게 아니라 우리 이론은 인터넷 찾으면 다 나와요. 근데 내가 실습을 해야만 네. 내가 나와봐야만 가능한 거, 또 편하게 되는 거, 또 내 것이 된다라는 걸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아, 예. 참 마음도 좋으세요. 나만 알고 있으면 되지. 아, 그 많은 분들에게 전해주신다. 그러면 이 스피치를 처음에 하실 때 네. 처음 나 이거 스피치야라고 공식화하고 했던 우리 흔히 말하는 첫 경험? 네. 그런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사실 누구 앞에 쓰는 걸 두려워했었어요. 했는데 그러니까. 뭐 기회라는 거는 오는데 잡느냐 안 잡느냐 요 선택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문화센터 쪽에서 연락이 와서 스피치 강사를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강사가 좀 많이 부족했었죠. 근데 그러면서 3명을 맡았습니다.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터치하고 발표를 잘하게 만들까가 굉장히 두려웠었는데 그러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을 연구하게 되었는데 뭐 틱장애도 마찬가지, 행동 발달 장애도 마찬가지 이 말로 인해서 아이들이 심리 터치가 되고 성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뱉는 말에 의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올라가고 긍정 마인드가 되더라고요. 네. 이거다 라고 해서 처음에는 3명으로 시작했는데 사실상 지금은 울산에서 제가 학생 수가 가장 많지 않은가. 순간순간 변화가 있으니까요. 네. 이게 스피치는 이론이 아니라 실습이다 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정말 마음도 좋으세요. 근데 사실 스피치는 뭐 떨지 않고 말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도구이기도 소통의 도구이기도 하고 네. 무기가 아닌가. 내가 어떤 표현을 어떻게 해야지 싸움이 좀 덜 일어나고 내 자신이 편안함을 가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주위의 분들이 많이 알아야지만 세상에 학교 폭력도 없어질 것이고 소통이 되니까 그렇죠. 폭력이라는 묻지마 폭력도 좀 줄어들 건데 자기 이야기를 표현하는 연습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어색해서 자기 이야기를 표현하지 모르니까 힘이 가게 되고 이 말 대신 이제 액션으로 행동? 가는 거죠. 이런 건 좀 안타까워서 좀 많은 친구들이 제 수업을 좀 듣고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달라지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스피치가 교육청으로 가야 된다. 국영수도 중요하지만 내가 표현하는 게 먼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저도 제가 말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피치라는 건 말을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말도 잘하고 상대방에게 어떤 마음을 공감도 해줘야 되고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다. 네.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표현하는 거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좀 그런 경험 있으세요? 어떤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변했어요. 스피치를 통해서. 갑자기 그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한 변화되는 부분에 있어갖고 네. 더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왔으면 좋겠고 저와 같이 하는 강사님들이 좀 많았으면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하다못해 뭐 틱장애 아이들 네. 어머님들이 오세요. 저는 어머님들이 이렇게 오시면 또 소심한 아이들 혹은 굉장히 뭐 산만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어머님들한테 아이들은 무의식자가 듣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내뱉는 단어가 진단이에요. 산만한 것이 아니라 에너자이저입니다. 라고 단어를 고쳐드려요. 그러니까 아이만 변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도 긍정이 되게끔. 근데 한 친구 예를 들면요. 눈을 계속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눈을 깜빡거리니? 그러니까 어머니 먼저 우리 아이가요. 사실 이제 교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라는 말을 하세요. 어머님 그거 저에게 맡기세요. 이 친구한테
본인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는 눈을 깜빡거리니? 그러니까 사실 제가요 어머니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엄마가 이 수술 해준 거는 더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데, 자 선생님 봐봐, 예쁘니? 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스토리로. 네. 근데 이 친구가 한 주 만에는 안 되는데 그 다음 주에 와서 그 다음부터 깜빡거리지 않는 겁니다. 일주 만에? 근데 그게 마음이 와닿는 거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눈 깜빡이는 거 말고도 입을 움직이는 틱도 있어요. 오. 모든 거는 마음속에 있는 건데 이 마음이 같은 편이 되어지고 네. 그 친구가 되어주면은 이 친구들은 받아들여요. 그럼 그 연습을 합니다. 네. 제가 스피치 수업을 하면서 말이 정말 중요하다. 말 속에 비밀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이가 산만해요. 이건 엄마가 산만해요 라는 진단을 냈기 때문에 안 산만한 아이도 산만하게 만들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어머님 단어를 좀 많이 수정을 해드려요. 엄마의 진단이? 네. 아니, 엄마의 말이 진단이다. 네. 네. 우리 아이를 만약에 맞는 거 같네. 박사를 키우고 싶어요. 의사를 키우고 싶어요. 그쪽으로 터치해서 칭찬을 해준다면은 이 친구들은 내가 그러한갑다 하고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쵸? 너 왜 이래?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하니까 커서 뭐가 되는 거죠. 이게 말 속의 비밀이죠. 야, 정말 우리 애들은 그럼 장군감이라고 하고 키워야 되나요? 말 속의 비밀이라는 게 정말 말이 와닿는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들이 요즘에 가장 많이, 그러니까 흔히 잘못 사용하고 있는 말들이 있다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예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한 50대 남자분들 남자는 묵직해야 돼, 과묵해야 돼 라고 교육을 시켰던 때가 있잖아요. 네. 저는 거기에서 반대로 얘기합니다. 아이들 수업을 가든 성인반 수업을 가든 네. 구체적으로 표현한 연습을 하여라. 아. 요새는 단답형, 콜, 좋아, 됐나, 됐다 짧게 말하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단어가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정작 뭔가 자기 문제적 불편한 걸 얘기할 때는 단어가 기억이 안 나니까 억울하니까 막 주먹이 막 날라오게 되는 거고 이게 폭력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많이 다 들어준다 하면은 들어준다면 이 친구들은 연습이 되어서 야 나는 있잖아 엄마 이런 부분이 이래서 이런가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좀 기분 나빠요 라는 게 나올 건데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아 됐어 콜 짧게 연습이 되니까 개떡같이 말하면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맞아. 이렇게 연습이 된 거예요. 요즘에 그 단어 이렇게 네, 앞뒤 네, 따라서 네. 팅 뭐 이렇게 네. 무슨 어쩔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학생들한테 치아도 마찬가지 너희들이 긍정말을 하는 거하고 그리고 좋은 말 했을 때 치아 교정 안 해도 혀가 치는 방향이기 때문에 고르게 된다 라는 걸 알려줘요. 네. 말을 연구하다 보면 긍정적인 아이들은 치아가 좀 고르게 되어 있거든요. 많이 있는 아이들. 예. 좀 불평불만하는 친구들이 이런 부분인데 이게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우리가 교정을 하지 않고도 그런 치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이제 수업 시간에 좀 전파를 하고 있죠. 근데 아이들이 제 수업을 한 6개월, 1년 받는 아이들은 밝아져요. 왜냐하면은 긍정 단어를 자꾸 변화시키고 구체적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주다 보니까는 그런 연습이 모여서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내뱉을 수 있으니까 오해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인 말을 좀 많이 하게끔 이제 좀 유도를 하죠. 근데 부부간에는 구체적인 얘기하려다 쌈실나잖아요. 그겁니다. 또 하나 말이 중요한 게 제가 네. 성인반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요. 이상하게 선생님 말 들으면 수업 들으면요 남자분들이 그래요. 특히 공무원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솔직해지는 것 같아요 라는 분들이 있고 네. 또 여성분들은 제가 스피치를 배웠는데 부부 사이가 좋아졌어요. 그 비법이 뭐냐면은 구체적인 말인데 사실 말이라는 게 중요한 게요. 부부가 처음엔 사건 가지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치, 사건. 그런데 오케이. 어느 한순간에 사건은 없어지고 또 아까 뭐라고 했어? 다시 말해봐. 말로 인해서 말 가지고 싸우잖아요. 아, 너 뭐라 그랬어? 예, 예. 그런데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저한테 배우신 분들한테 배웠다고 해서 내가 배웠는데 이렇게 해봐라고 하지 마세요. 배운 분이 변화가 되어야죠. 야. 내가 먼저 바뀌면 내 가족들이 따라오게 되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수업에는 어머님이 듣다가 아버님이 오시고 네. 또 아이들이 오고 아니면 아이들이 듣다가 또 어머님이 오시고 아버님이 또 오시고 오. 가족이 듣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가족들은 구체적인 연습을 하다 보니까는 행복해지는 거지. 그러면요. 네. 제 요즘에 제일 제 관심사인데 네. 부부가 부부싸움은 안 하려고 할 때 말을 하는 그거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거 1, 2, 3 뭐 이런 거 몇 개 좀 정해주세요. 1, 2, 3. 네. 그게 뭐 포괄적인데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거 갖고 했느냐. 근데 이 제가 싸움의 기술을 알려줘요. 네. 첫 번째, 화나는 이유가 뭡니까? 왜 화를 내십니까? 화나는 이유요? 내 말을 잘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것도 있겠죠. 일단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면은 화낼 이유가 없는데 그러네요. 이 얘기는 이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어갖고 목적. 자, 그럼 내가 싸움을 하거나 화를 낼 때 내 목적 달성을 위한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부부싸움도 마찬가지 네. 참지 말고 싸움의 기술을 배우세요라고 해요. 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저는 몸이 기억하는 스피치. 네. 몸이 이론은 기억하는 스피치. 이런 뿐이다. 그래서 말 그대로 싸움의 기술을 알려줍니다. 따라하시면요. 침착, 침착, 상황 판단, 상황 판단, 중저음. 중저음. 있잖아. 아까 자기가 말했는데 기분 나쁜 거 있으면 난 아직 모르겠어. 중저음입니다. 있잖아. 아까 네가 말했는데 이거는 고음이죠. 싸우자는 거잖아요. 싸움의 기술 내가 먼저 배우는 거예요. 네. 해결을 해야 다음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네요. 참으면 내가 나한테 자국이 남아서 병나요. 병이 걸리잖아요. 이게 다 모든 질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싸움의 기술을 알려주고 중저입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말해보세요. 뭐가 속상한지. 제가 들어드릴 테니까 다 말하고 난 다음에 내 이야기도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연습을 시키잖아요. 연습을 하세요. 라고 해요. 네. 근데 굉장히 놀라운 부분들은 여러 선생님들이 오셔갖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선생님 시킨 대로 침착, 상황 판단, 중저음 해서 다시. 침착, 상황 판단, 상황 판단, 중저음. 중저음. 중저음이 중요한 거죠. 중저음. 저기 아저씨 아까 말씀하신 거 다 들어드릴 테니까 다 말씀하시고 제 이야기 들어주세요. 아저씨 아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하면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러네. 네, 중저음. 그럼 아저씨가 처음에 그러죠. 뭐야 이 아줌마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저씨 저 귀 안 먹었으니까 일단 왜 기분 나쁘고 속상한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라고 끌고 가는 거죠. 이게 싸움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대화를 끌고 간다. 네. 그럼 일단은 중요한 건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다 전달을 하면은 나는 속이 시원한 거예요. 이야, 이게 싸움의 먼저 기술이에요. 말하게 한다. 네.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싸움의 기술을 가서 접목을 시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안 되나요? 맞아요. 됩니다. 왜냐면 일단 내가 화나는 거는 내가 만족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쵸. 그 목적 달성하면 되는 건데 우리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학생들한테도 싸움의 기술을 알려줘요. 침착, 상황 판단, 중점. 어머니 저도 이제 스피치를 배우기도 하고 컸기 때문에 저에게 소리만 지르지 마시고요. 제가 뭘 반성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처음에 엄마들이 뭐라고 하게. 뭐라고 할까? 이것이 컸다고 말이야. 하고 분명히 할 거야. 네, 맞네요. 하지만 엄마들은 그러고 난 다음에 방문을 딱 열고 들어간 순간 얘가 컸구나 하고 생각하실 거야. 생각을 하겠다. 한 번만에 변하지 않는다. 여러 번 시도해봐라. 너희들은 스피치를 배웠지 않니?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침착 상판단 중 엄마 나 스피치 배웠거든. 등짝 스매싱이야 등짝 스매싱.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근데 애들이 써요 그거를. 그리고 와서 성공했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기분 좋다고. 설득의 기술이야 이게. 네. 너희가 원하면은 말로써 표현해야지 화내봐야 너희만 손해야. 야, 그러네요. 그렇죠. 진짜 오늘 너무 되게 중요한 거를 제가 오늘 하나 배워가는 것 같은데 지금 막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네. 막 팡팡하세요. 예. 그런데 제가 아는 그 지금 원장님은 그렇게 막 너무나 자신감으로 넘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네. 막 아프기도 많이 아프셨고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을 막 이렇게 날아다니신 걸로 아는데 그래도 지금 딱 보면 이렇게 막
넘치는 에너지가 있으시잖아요. 네. 이 에너지를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가져오셨는지 저는 그 역경을 한 번쯤 다시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분들이 이렇게 에너지를 받을 수 있게. 제가 사실 부유한 환경에 자란 것도 아니었고요.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네. 먼저 최근의 일을 보면 작년 8월 1일 날 제가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뇌출혈인데 뭐 작년 8월이요? 예, 작년 8월입니다. 지주막하 뇌출혈에서 출혈도 굉장히 심했었는데 평상시에 저한테 연습되어 온 게 긍정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수술을 할 때는 과장님이 울산에서 동강병원 과장님이 3주 동안 중환자실에 계셔야 됩니다. 네. 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하지. 3일 만에 저는 미치겠는 거예요. 중환자실 가보셨나요? 이건 사람이 살아있는 게 아니고 난 꾀배인 것 같은 거예요. 저 배가 고파서 머리가 아픈 것 같은데요. 일반병실로 옮겨주세요. 과장님이 놀라시는 환자분, 이 병원요 10명 중에 3분은 그 자리에서 가시고요. 3분은 구급차에서 가시고요. 저는 가신다는 얘기가 몰랐어요, 뭔지. 또 3분은 운 좋지만 병원에 도착하셔서 가시는데요. 그분 중에 운 좋은 한 분이 저 끝에 계신 저분인데 똑같은 병명이세요. 3주 동안 계셔야 됩니다. 그 끝에 계신 그분이 어떠셨는데? 의식이 없는 거죠. 아. 그냥 호흡기 달고 저도 막 달고 있었는데 이게 미치겠네요. 폰도 없고 TV도 안 되고 면회도 안 되고 맞아. 보내주세요 하고 사인하에 1인 보호자 동반하에 1인 간호사 동반하에 옮겨주셨는데요. 오, 간호사까지 동반해서? 네, 왜냐면은 이게 굉장히 아픈 거래. 난 내가 꾀병인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아프지? 막 아프다 했다가도 또 말짱했다가도 아프면 참지 말고 말씀하세요 하고 그때 주사를 주시는 거예요. 전 처음 알았어요, 그걸요. 병원 생활도 많이 해봤지만 근데 3주 만에 완치가 됐어요. 오. 담당 과장님도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야 컨디션 짱짱 이러면서 오시면서 3주 만에 완치돼갖고 이제 퇴원하셔도 됩니다 하시길래 아니요 저 일주일 더 있다 갈래요. 4주를 채우고 왜 병원에서 빨리 나오고 싶다면? 나오면 일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일이 많았거든요. 정말 일주일 내에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쉬고 싶어서 병원 생활을 병원에서 자청하시네요? 휴식을 일주일 동안 하고 왔어요. 1인실에서 그 시간 동안 정리도 했었고요. 사실 그거 아니고 제가 말을 연구하게 된 계기가 이 지주막하 뇌출혈 이전에도 그 96년도부터 98년도 사이에 제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요. 몸으로 하는 일. 그러니까 전신 마취만 해도 11번 이상. 부분 마취도 그렇고 그때는 내가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많이 했는 것 같아요. 그 병원에 가서 입원할 때 퇴원했는데 98년, 99년도부터 이제는 아프지 말아야겠다라는 주문을 외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병원에 갈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 속의 비밀을 연구한 것도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네. 이거를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줘야겠다. 내가 말하는 그 기운이 내 믿음이 있으면은 그게 되는구나. 맞아. 네. 그러면서 내가 행복하다는 거 굉장히 주문을 많이 하고 그전에 자존감 낮을 때는 거울을 보면서도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야, 너니가 할 수 있어. 너니가 할 수 있어. 오케이. 장대장 네가 최고야.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정말 내가 최고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주변들이 함께 했으면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네. 이렇게 자신 있는 스피치를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뭐라고 하셨죠? 침착 뭐 이런 참, 것들을 네. 한번 스피치는 이런 거예요 라고 한번 정리가 되실까요? 스피치라는 거는요 사실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건데요. 네. 나는 원래 그래 라고 진단하면 바뀔 마음이 없는 분들이고 사실 바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요 네. 딱 그거예요. 까짓 거 뭐. 네, 네. 좋아요. 그리고 까짓 거 뭐 하고 손을 드는 거죠. 자꾸 내가 기회를 만들게 되면은 서다 보면은 앞에 자꾸 나설 일이 생기다 보면은 자신감. 그렇죠. 그게 하나의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습이 쌓이면은 습관이 되는 거예요. 자신감과 연습. 근데 거기에 또 하나 너무 잘하려고 하는 2% 욕심이 있다면요. 네. 항상 떨리고 힘들 거예요. 네. 나는 나고 자꾸 지금 한번 하다 보면은 연습이 되어서 내 것이 되는데 나 잘해야지. 나 정말 잘해야지. 이런 욕심이 2%.
그거 100%도 아니고 2%만 있으면은 음.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이야. 예. 지금에 있는 까짓거 뭐와 2% 욕심만 버린다면은 이게 아이들 교육한테도 부모님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는 내 아이에 만족해. 이런 이야기 너 멋있어 하면 이 아이는 멋있어. 나를 믿는 대로 갈 건데 그치. 멋있는데 요거 2% 부족해라고 하면은 부족한 대로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말속의 비밀인 거고 스피치는 자꾸 내가 나서보고 손을 들어볼 때 봤을 때 내가 내 것이 되어가는 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쵸. 네, 맞아. 까짓거 뭡니다. 까짓건 뭐 손들고 발표해보고 연습해보고. 네, 정말 기회를 잡는 거죠. 기회. 그 한 번의 기회가 사람을 바꿀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예. 이야기신 것 같은데 제가 그 질문에 관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선생님들, 그러니까 교사가 먼저 스피치를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해주셨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런 거는 도대체 뭐 교사도 충분히 말 잘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은 선생님들이 기분 나빠하실 수 있는데 오해는 마시고요. 그 아이들이 가장 먼저 무슨 장애라고 진단받아오는 데가 유치원이에요. 네.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들 대부분은 그냥 이론으로 많이 배우시잖아요. 아이를 낳고 하신 분들이 좀 아무래도 적으세요. 같은 공감을 막 하셔야 되니까.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가 좀 큰 폭으로 보셨으면 좋겠는데 또 단어에 있어 뱉어낸 진단 요거를 이 유치원생들이 먼저 오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아이는 좀 다를 뿐이고 내가 끌고 가면은 따라오는 거. 또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 아이들은 공부는 스스로 하게끔 유도하는 게 그치. 진정한 선생님이 아닌가. 맞아. 근데 너무 어렵게 딱딱하게 재미없게 이론상만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는 아이들은 공부라는 걸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맞아. 사실 내가 재미있어 하고 내가 따라 할 수 있게끔 터치해주만 해주면은 아이들은 찾아내거든요. 이걸 알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재밌게 하는가. 물론 재밌게 설명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요새, 그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먼저 말하는 방법이라든가 들어주는 방법을 먼저 아신다면은 아이들은 공부는 인터넷을 찾든 뭘 하든 물어보든 간에 찾아내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이래서 그렇습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보다는 재미있고 즐겁게 귀에 네. 팍팍 박히는 맞습니다. 말로 예. 그게 선생님들도 연습이 필요하다. 예. 그런 것 같네요. 우리 인터넷 방송 가끔 듣다 보면 저 졸고 있거든요. 그런 말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런 스피치도 다 모든 국민이 배워야 되는 맞죠. 그런 게 됐다라는 느낌을 팍 받습니다. 맞죠. 지금 선생님 이야기 이렇게 잠깐 들으면서 참 역경도 많고 제가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씩씩하게 딱 계신데 그런 지금 보면 진짜 63빌딩에서 떨어지고 싶다라는 느낌의 삶을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한테 어떻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원장님의 에너지를 좀 이렇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말 한마디 좀 부탁드려 볼게요. 일단 저를 만나야 되겠죠. 울산까지는 조금 뭐 충분히 에너지를 다 나눠드리고 싶고요. 한데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나에 대한 점검을 해보고 내가 먼저 많이 웃는 것부터 연습을 한다면은 왜 웃음 치료도 있잖아요. 억지로도 웃어라. 네. 근데 그 안에서 내가 만약에 떨어지고 싶다는 거는 반대로 살고 싶다는 생각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 부분을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찾아보는 게 먼저이지 않겠는가. 왜 살고 싶은지 이유를 아니면 떨어지고 싶은 그렇죠. 이유를? 예. 거기서 단어를 나열해갖고 내가 먼저 쓰다 보면은 그 안에서 해결 방식이 나오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해결법을 찾는 좋네요. 근데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마인드 하지만 네. 이거는 이론일 뿐이고 네. 내가 긍정 단어를 자꾸 뱉어내는 거. 이래서 뭐 할 수 있어. 나는 뭐 이까지쯤이야. 괜찮아. 더 나은 걸 위해서 오늘 힘들 수 있어. 라는 긍정 단어를 뱉어내다 보면은 분명히 우리 사람은 내 안에 삶의 숙제는 꼭 있다고 봅니다. 그쵸. 저도 역시나마 쭉 이게 아니라 엄청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게 하나의 나한테 또 하나의 숙제다.
이건 내가 풀어야 돼라고 해서 받아들이고 풀어갔을 때 분명히 큰 그릇이 분명히 큰 문제가 많다 하지만은 그만큼 내가 크다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풀어간다면은 더 재미있는 일 있지 않을까 야,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한 번쯤은 저희 이따가 자막에다가 네. 그 원장님 그 메일 주소를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뭐 네. 연락처라면 뭐 개인정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원장님한테 저 죽고 싶은데 살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뭐 이런 분을 보내도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오. 언제든지. 이렇게 PD님 들으셨죠? 이따가 메일 주소 좀 받아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스피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저는 왠지 말을 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살아가는 거라는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끝으로 혹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스피치라는 게 뭐 떨지 않고 논리적으로 말하고 싶어요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소통의 도구이기도 하고 사회에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기 전에 우리 무기를 만드는 데 있어갖고 말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내가 내 단어를 먼저 점검하고 내가 표현하는 거를 먼저 연습을 한다면은 첫째로 내가 행복하지 않을까. 내가 행복해야 내 주위가 행복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솔직히 말하는데 나 500원밖에 없어. 500원치 말할래. 5,000원밖에 없어. 5,000원치 말할래. 안 하잖아요. 네네네. 우리 무료로 쓸 수 있는 우리 공짜 좋아하잖아요. 그쵸? 이 도구 굉장히 활용하시면은 첫 번째로 내가 행복하다는 거. 말로써 많은 것을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건데도 우리는 그걸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연습이 참 중요하지 않나. 근데 저도 굉장히 대인 기피증도 있고 소심했지만 연습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요. 마이크를 주면 또 어디 가서든 말을 할 수 있고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이게 그냥 되는 게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내일 말고 지금부터 나 연습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은 습관이 되어서 언젠가는 긍정적이고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네, 정리를 해보자면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쓰고 표현해보고 그거를 남들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해보자. 네. 그런데 부부싸움 할 때는 언제나 다시요. 침착, 네. 상황 판단, 네. 중적.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어보셨어요? 저는 자녀와의 문제도 남편과의 문제도 가족과의 모든 가족과의 문제도 대화 때문에 좀 뭔가 잘못된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꾸준히 대화를 잘 해보려고 노력은 했었지만 확실한 답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답 좀 되셨어요? 즐거운 여러분들의 하루가 이렇게 즐거운 대화로 그리고 이기는 대화로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오늘의 즐거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요. 저 JBS 공감방송 땡큐 아줌마 김세은의 톡톡 토크는요. 언제나 여러분께 문이 열려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세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